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 달력에는 10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 이 노래를 안 들을 수 없죠. 하루 종일 여러 매체에서 흘러나와도 저마다 이 순간순간 느끼는 감흥은 다를 겁니다. 자, 항상 이 30여일 정도를 지나다 보면요. 새로운 달을 맞지만 이 10월은 마지막 날에 특히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좋은 이 가을이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사색에 젖어들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 노래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만 또 지역에서 준비한 소식이 워낙 많아서요. 예. 자, 이 사색은 좀 잠시만 하시고요. 이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또 이거 준비 서둘러야 한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해 이것은 날씨를 고려했을 때 예년보다 한 2일에서 4일 정도 늦게 담기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럼 오늘의 몸풀기 퀴즈 나갑니다. 겨우내 먹기 위해서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두고 일컫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예, 두음절. 참고로 당장 다음 달부터 이거 담그는 시기라서 요즘 절임 배추 참 많이 팔더라고요. 여러분 정답과 함께 이 지역마다 또 집집이 이거 담그는 문화가 다 다를 텐데요. 우리 집은 재료로 뭘 쓰고 또 언제쯤 담글 예정인지 이런 내용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또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화면과 함께 또 게시판이 옆에 있습니다.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날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고 교통비도 30% 절감한다는 비전을 내놨죠. 네,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인데요. 예. 지난 3월에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번 비전을 마련했다고 하고 지금 수도권,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이 5대 광역도시권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정협의 뒤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좀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제도 만들고 그래서 광역 거점 간의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통행 비용도 30% 절감하고 환승 시간도 30%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역시 뭐 이제 광역 철도라든가 도시철도 그것도 이제 더 추가 건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철도 연장을 2배로 확충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 2009년에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9년 만에 2배로 늘어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그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1일 기준입니다. 외국인 주민 숫자가 모두 205만 4,6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충남 인구가 218만 정도 되거든요. 네. 또 전라북도 인구가 181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네요. 그 중간에 이제 딱 위치,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그 9년 만에 한 2배 수준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 배경이 뭔지는 뭐 조금 더 아마 정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일단 제일 많네요. 그래서 32.7% 67만여 명이 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서울이 21.7%로 44만 6천여 명 정도. 그래서 음흠. 수도권에 역시 많이 좀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구별로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뭐 경기도 안산시 쪽에 역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한 8만 9천여 명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이 경기도 수원, 화성, 서울, 영등포구 순이네요.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2016년 적자를 기록한 뒤에 적자 폭이 계속 커지면서 네. 올해 또 7,500억 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서 이 내년에 이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또 많이 오르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장기요양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45%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지난해에도 사실은 그 15.3% 인상을 한 거고 재작년에도 12.7% 인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구당 평균 부담액이 올해 기준 9,069원에서 내년에는 이제 11,273원으로 이렇게 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절대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인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인상 배경은 역시 장기 요양 보험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 때문인데요. 네. 현재 지금 그 남아있는 적립금이 한 6,100여 원 정도 남아있고 내년 10월 정도면 고갈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보험 혜택을 늘리고 또 보험료 면제 대상은 또 반면에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긴 한데요. 네. 고령화 시대에 이건 또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 또 아닌가 싶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자, 이 김포 도시철도, 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개통 한 네. 달을 넘긴 가운데 열차 객실이 좀 덥다는 불편 민원이 아주 빗발쳐서 김포시가 네.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포도시철도 홈페이지에 민원이 그 사이에 한 199건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 가운데 41% 그러니까 한 82건 정도가 모두 이 객실 온도와 관련된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출근 시간대 찜질방이 따로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타자마자 등에 땀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린다. 뭐 반소매 입고 그래서 매일 출근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을 좀 강하게 조절해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시설을 또 이렇게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가 봐요. 네. 그 객실 내부 공간이 조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에어컨 설치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 말고는 지금 네. 방법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객차를 또 갑자기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좀 기다리시지 않으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내일 11월 1일부터 이 부산 시내 횡단보도와 또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은 이미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부산도 이렇게 지금 이제 금연 구역을 지금 이제 강화를 하는 겁니다. 흡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권역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거나 뭐 이렇게 되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 3월 말까지 한 5개월 정도는 계도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좀 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요즘 건물 내에서 못 피게 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흡연 장소도 잘 미리 확인해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길거리 간접흡연 사실 그 신호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넓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 이렇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충남 서산시 인구수가 계속 늘면서 인구 18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비법이 과연 뭐냐? 여기에 지금 뭐 모든 지자체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서산 인구가 17만 8,980명. 그러니까 한 1,000여 명만 지금 이제 더 늘어나면 지금 18만 명을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2003년 11월에 15만 명을 돌파를 했고 해마다 평균 한 1,700여 명씩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왔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18만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지금 뭐 각 지자체들 다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뭐 행정구역을 통합한다 또 선거구를 통합한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끄는 거고요. 네. 뭐 역시 결정적인 것은 그 기업 유치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겨울에 먹기 위해서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두고 일컫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인데요.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이거 준비 본격적으로 하는 집들이 많아질 텐데 이 기온 상승으로 조금 이거 담그는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죠.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은 한 12월 3일경에 이제 많이들 담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정답과 함께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은 재료로 뭘 쓰고 또 언제 담글 예정인지 뭐 지금부터 이 절임 배추 가격 비교하는 분들 어디께 아삭아삭하고 좋더라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정보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정답 주고 계신데 몇몇 분이 살짝 오답을 주고 계세요. 김치가 은근히 적지 않네요. 제가 두음절이라고 한 게 좀 너무 지나친 힌트였나요? 김치는 아니죠. 네. 저희가 당첨자는 방송 중간과 또 끝날 때 발표해드리고 먼저 문자로 주신 사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88님 친구네 내일 담근대요. 저는 중순경에 담글 예정입니다. 하셨고 7294님 포항 우리는 이 양념에 계피가루? 제피가루를 넣는다고요? 그리고 청각하고 갈치 넣는다고요? 갈치가 이거 숙성된 그 맛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셨어요. 청각은 많이 넣는 경우 봤습니다. 2410님 다음 주 시댁에 이거 하러 가신대요. 전북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 어머님 다음 주에 갈게요 하셨고 8178님 이거 담글 때 꼭 생태를 넣으신대요. 아주 맛이 좋다고 하셨고 앞서 갈치, 생태, 청각 다 나옵니다. 2878님 연례행사인데 돼지고기 삶아 같이 먹었는데 어머님 안 계셔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래도 해야지요. 돼지고기 수육 많이 드시죠. 그 속 이렇게 싸서 드시잖아요. 보쌈해서. 7279님 올해 처음 농사 지은 걸로 이거 할 겁니다. 남편이 배추 실하게 잘 졌더라고요. 한 30포기 예정합니다 하셨고 4618님 전북 군산이 고향인데 친정댁이신가 봐요. 팔남매가 함께 모여서 12월 첫째 주에 담근다고 하시네요. 파티죠 뭐. 한국의 고유 문화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또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품앗이 하면서 담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또 이거와 관련된 사연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 가운데 정답 보내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창원으로 갈게요.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입니다. 네, 이 창원 마산 하포구에서 열리는 마산 국화축제에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가을의 꽃 하면 국화가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 마산으로 오시면 시원한 바다 풍경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국화꽃으로 만들어진 9,500여 개의 화려한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마산 국화축제가 지난 26일부터 마산 하포구 가고파 수산시장 장어거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가을의 향기를 마음껏 느끼고 취할 수 있는 마산 국화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화의 그 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올해가 19
19회째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 국화축제가 그 마산 하포구에서 열리게 된 겁니까? 네, 이 자세한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창원에서 국화축제가 이렇게 크게 열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화산업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1961년부터 옛 마산의 하포구에서 상업용 국화 재배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전국 국화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창원이 우리나라 국화 산업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곳 주민들도 국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이 축제장 곳곳에 형형색색으로 활짝 핀 국화 화분 13만 6천여 개로 가득 차 있는데요. 아이고, 예. 이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사진 보내주신 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 최대 규모의 가을꽃 축제 마산 국화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예쁘다. 예쁘다. 태연아, 국화꽃 향기 맡아보세요. 냄새 나요? 꽃 냄새 좋아요, 그치? 웃어. 아이들이고 구경하러 왔어요. 좋지요. 향기가 솔솔 나고 바다도 보이고 색깔도 알록달해서 제 마음도 좀 좋고요. 기분도 좋고 국화 향기는 너무 좋죠. 집에 있다가 노니까 아유 가을을 진짜 느끼는 것 같고 진짜 국화가 가을이 진짜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너무 색색깔 꽃 모양도 다양하고 종류가 이리 많은 거 처음 봤거든요. 올 때마다 디자인이 멋있고 사람들도 많이 구경 오고 올해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 자유의 여신상 너무 감동적이고요. 작년이랑 또 비교하면서 보게 되네요. 작년에 뭐 있었는데 올해는 황금돼지라 황금돼지도 있고 이렇게 차이 좀 보면서 조금 더 지나면서 더 예뻐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봤어요. 얼핏 유튜브 화면만 봐도 뿔 달린 소 모양의 국화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지 좀 묘사를 잘 해줘 보실까요? 네, 일단 행사장에 들어서면 아주 큰 조형물 20여 개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예. 먼저 수많은 국화로 만든 터널을 지나면서 진한 국화 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색깔의 국화로 만들어진 이순신 장군상과 자유의 여신상, 또 2019년 황금돼지를 맞아서 만든 국화꽃 황금돼지 가족, 네. 또 국화꽃으로 만들어진 2층 버스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화축제에서 또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네. 국화 한 줄기에서 1,500여 송이의 꽃이 피는 다륜대작입니다. 한 줄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국화꽃이 한 줄기에서 1,500송이가 핀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됩니다. 네, 2010년 세계 기네스에 등재될 정도인데요. 해마다 기록 갱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제가 찾아간 날이 아직까지 행사가 시작한 지 이틀째라서 국화꽃이 아직 덜 핀 곳들도 있었는데요. 네. 시민들이 활짝 더 피면 다시 한 번 더 와야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더 아름다울 거라는 얘기가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화 전시뿐만 아니라 뭐 즐길 거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산 국화축제 넓은 행사장 곳곳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행사장이 어시장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만큼 마산의 유명한 먹거리인 아귀찜, 장어 요리들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행사장 메인 무대에서는 행사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 매일매일 음악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근처 창동예술촌에서도 마켓이나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주말에는 10곳이 넘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 셔틀버스도 마련돼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마산 국화축제 즐기고 있는 시민들과 창원시 관광과 강혜진 계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생각보다 엄청 넓은 부지에 음식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어제 밤에도 왔었는데 야경도 엄청 좋더라고요. 너무 잘해놓고 국화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아이들 보기도 좋고 먹거리도 잘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출입구가 지금 4군데 있는데요. 1시간씩 우리 단위로 잘라가지고 지금 인원 체크하다 보니까 오늘 1시간에 한 1,5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마산 국화축제는 우리 국내 최초 국화 상업 지배지로서 올해 19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마산항경 120주년 기념과
부마 항쟁 테마와 함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하고자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산 국가축제에 오시면 우리 창원시에는 먹거리가 참 좋은데요. 250년 된 마산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그리고 아구 요리, 봉 요리, 장어 요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 오셔서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산에 오시면요, 도순도 있고 날씨도 좋고 국화축제도 아름다우니까 많이들 찾아오세요. 마산 국화축제 많이 와주세요. 네, 가을꽃 국화 보러 좀 가고 싶네요. 그런데 언제까지죠? 네, 이 마산국화축제는 11월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때까지 다양한 이벤트들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축제가 마산어시장 근처에서 진행되는 만큼 어시장의 싱싱한 먹거리를 비롯해서 창원의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마산국화축제에서 가을의 향기와 정취를 풍성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정아람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한 만큼 또 찾으신 분들께 즐거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충주로 가볼게요. 최시훈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충주 날씨는 어떤가요? 네, 현재 기온 19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고요.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네, 이제 전국이 단풍으로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충북 음성군에서도 이 단풍과 또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큰산 자생식물원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네, 음성군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큰산 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네. 노랗게 물든 단풍부터 또 꽃을 피운 자생식물까지 구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계절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생식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자생식물은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식물을 말하고요. 네. 넓은 의미로는 일정 지역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종식물인 한라부추, 한라개승마, 큰금매화, 섬초롱꽃 같은 식물을 큰산 자생식물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 소리와 함께 마련계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큰산 자생식물원 이연아 담당자가 소개합니다. 네. 자, 선생님 봅시다.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사과처럼 생겼다. 사과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토마토처럼. 또 뭐같이 생겼어요? 산딸기처럼. 산딸기처럼. 이거는 지금 무슨 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포도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이렇게 똑 터뜨리면 뭐가 나와? 씨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자생식물을 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산 계곡 깊은 곳에 있는 청아한 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모아다가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꽃동산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으로는 한라산부터 금강산까지 동해 울릉도서부터 서해 대청도에 있는 식물이 여기에 보면 자연스럽게 오밀조밀하게 계절에 맞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한 200여 종 돼 있고요. 자생이니까 뭐 특별한 종이 아니고 우리들이 보는데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들인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모양새나 생김새나 꽃의 향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나름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죠. 네. 놀러 온 아이들에게 어떤 열매인지 하나하나 소개도 해주고 네. 있고 그리고 뭐 특별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자생식물들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네, 아이들에게 숲해설을 진행하는데요. 누구나 숲해설을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인지 알고 보면 더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또 우리 토착식물들은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우아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네. 평소엔 길가에 피어 있어도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우리 꽃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구경하면서 아껴봐도 좋겠죠. 예, 뭐 아는 만큼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식물원이 크게 한 4개 정도로 그 주제를 나눠서 마련됐다면서요? 네, 큰산 자생식물원은 크게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들을 모아서 식재한 약초원과 약재원, 그리고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들꽃동산도 있고요. 노루오줌, 구절초, 흰 민들레, 초롱꽃 같은 자생식물을 즐길 수 있는 자생초 화원도 있습니다. 네. 또 크고 작은 바위들과 함께 초록빛의 이끼류가 자라는 암석원이 있고요. 만 7세 이하의 유치원 친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아숲 체험원에 유치원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유치원 교사와 함께 아이들도 만나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애들이랑 탐방으로 몇 번 왔었는데 너무 괜찮은 수업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놀러 오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숙제하면 언제 가요? 하고 오늘은 운동화 신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애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곤충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주제로 선생님들이 활동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곤충 보고 왔어요 이렇게 직접 볼 수 없는 걸 보게 됐으니까 좀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자주 왔었어요? 네, 자주 왔어요. 평소에 꽃이나 이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네, 예뻐서 엄마 아빠랑 여기 또 오고 싶어요. 또 여기 와서 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모자 만들. 모자 만들었어요? 어떤 걸로 모자를 만들었었어요? 나무로? 엄마 아빠랑 또 오고 싶어요. 우리 친구는 여기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총으로 도토리 날리기 제일 재밌었어요. 아이고 우리 어린 아이들 자연과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아이들이 단체로 올 때면 계절에 맞는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단체로 와서 체험까지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네. 음성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네. 큰산 자생식물원은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부터 또 일상에 지친 분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줄 텐데요. 이번 주말은 큰산 자생식물원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최시윤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이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몇 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20님, 아들만 둘이라 아들들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재작년에 장가 가서 우리 며느리도 와서 같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 잔치죠. 신랑이 버무리고 아들 둘이 치대고 저는 김치 냉장고에 넣는 일만 합니다. 11월 말 예정이라고. 정말 편하시겠어요. 김치 냉장고에 넣기만 하시는 거. 네. 그것도 들어다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자리만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5150님. 생선 젓갈 넣어 만든 엄마표 김치가 어릴 땐 먹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립습니다 하셨고 8100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담궈주신 김치 얻어먹었는데 점점 기운은 없어지신다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담아서 부모님께 드리려고요 하셨습니다. 5307님 올해 마지막 농사 마늘을 심으면서 즐겁게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양념은 단양 마늘을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 틈을 이용해서 또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5105님 가난했던 시절 겨울철 식량으로 중요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으로 10kg씩 구입해 먹습니다. 힌트도 주셨네요. 예, 정답 더 많이 보내시라고. 2529님 밭에 알타리, 골파, 무, 배추, 생강 다 있어서 싱싱한 재료로 이걸 담그신다고요. 다음 달 둘째 주에 하신대요. 3478님 남편이 귀농 후 첫 농사한 배추로 다음 주 가족 행사로 5집 먹을 이것을 하신대요. 주말 부부라 농사 짓는 일 도움도 못 줬는데 가족들 먹거리 짓느라 챙기느라 수고한 남편한테 고맙단 말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가운데 먼저 5307님 그리고 3478님 두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겨우내 먹기 위해서 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두 음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정답과 또 이것과 관련된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시 34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네, 오늘과 내일 황사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백령도의 경우 새벽부터 계속해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 들어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백령도의 경우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214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전시하고보다 좀 증가해서 100 마이크로그램 남짓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먼지 안개로 시야가 다소 부역해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이나 충청권은 오늘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대기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면 나쁨 정도까지 수치가 오를 텐데 중국 쪽에서 황사뿐 아니라 또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은 비교적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요.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텐데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세종 9도, 부산 14도 등 5도에서 15도 정도 내다보고 있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19도, 부산 23도 등 전국은 18도에서 24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큰 일교차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인제 양양터널이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때문에 방금 전 오후 3시 반까지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요. 통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동흥천 나들목에서 국도를 이용해서 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반을 기점으로는 인제 양양터널 통제가 해제되니까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남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장성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창원 1터널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7원분기점에서 창원 1터널까지 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터널 부근에서 회인사이 2차로에서는 작업하느라 보은나들목에서 회인나들목까지 6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내와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60여 개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관련법 등 핵심 법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11월 중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 8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문제로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검찰의 1회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도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광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일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녹차로 유명한 보성인데요. 네. 예, 요즘 이제 반일 감정이 뜨겁고 또 오는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요. 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 번 철거됐던 친일 인사의 잔재가 다시 이를 후손들이 세워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동상 얘기입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됐던 친일 인사의 동상을 다시 세웠다는 건데 어떤 예. 인물의 동상인가요? 예, 일제치하에서 조선 총독부 관리로 근무하고 이제 군수를 역임했으며 해방 후에는 이제 제2대 전남도 교육감을 역임했던 안용백 전 교육감의 동상입니다. 네. 예, 안 교육감은 77년 작고했는데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예,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내선 일체, 그리고 한국 신민화 정책을 찬양하는 글을 이제 수차례 총독부 기관지에 기고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전쟁이 발생하자 이제 전시 동원을 독려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해방 후에는 자유당 후보로 보성군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는데요. 예. 이 야당 참관인들에게 수면제 같은 닭죽을 먹여서 이제 표를 조작한 이른바 닭죽 사건으로 무효 판결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 옛날에 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예, 닭죽 사건. 닭죽 사건이라고 아이고. 하죠. 예. 이 안용백이라는 인물이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인가 봐요. 예, 특히 여기 보성 지역에서 안씨 집안 교육자 집안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전남에서도 네. 예, 유명한 집안인데요. 교육감을 해방 이후 3명이나 배출했고 학계에도 많은 인사를 배출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서인지 이제 1982년 전남 교육단체들과 이제 안 씨가 이제 부산에 있는 경남고였나요? 네, 거기서도 교장을 맡았는데요. 여기 그 제자들이 흉상을 세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면서 시민단체들이 10년 넘게 철거운동을 벌였고요. 예. 그래서 2013년 광주 중해공원에 있던 그 안중근 의사 동상 옆에 있었는데요. 예. 이제 교육감의 흉상은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그 동상은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예. 앞서 예. 이 철거됐던 그 인물의 동상을 후손들이 다시 세워서 논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시 고향으로 가져와서 세웠다는 겁니까, 후손들이? 예, 요즘 이제 친일 잔재라고 하면 보통 없애기 마련인데 네. 요즘 이런 다시 세운다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동상이 철거되자 이제 이 동상은 이제 광주의 시청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예, 문중 후손들이 그래도 선조의 동상인데 어떻게 이것을 두고 보느냐 예. 라면서 고향인 보성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듬해인 2014년 4월에 세웠는데요. 네. 네, 장소가 군청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거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흉상은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흉상을 쓰고 기단부만 세고 제작해서 세웠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군청에서 가까우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이고 뭐 이렇게 네. 인도에 이렇게 인도변에 세워진 겁니까? 예, 인도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예,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 인터넷상의 어떤 자료였는데 제가 기사를 아직 쓰기 전이었는데 어떤 이용자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부정선거로 나라를 망신시킨 사람의 흉상을 세우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고요. 네. 예, 그 밖에도 문중에 취재를 했는데도 주변 주민들로부터도 이따금씩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5년 넘게 이제 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 문중에서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고향 마을로 다시 흉상을 옮기겠다라는 그런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문중의 입장도 일단은 나왔네요. 그런데 그 군청에서 5분 거리 흉상은 그대로 두고 이제 기단부는 새로 만들어 세웠다고 하는데 군청 앞에 이런 거 막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몰랐는데 사유지의 동상을 세운다고 해도 이것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교육감의 흉상은 이제 불법 시설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고 갖다 다시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개발 행위를 할 때에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 이제 이 문중은 이 사유지인 선산에 동상을 세웠는데 이 선산이 산림청이 지정한 보전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으로 이제 조성됐고 공익 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허가를 지자체에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후손들은 그 동상을 세울 당시에 군청에 물어봤더니 사유지니까 세워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근데 군청이나 이제 문중에 확인을 해봤지만 그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누구인지도 이제 후손들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 뭐 허가 없이 뭐 문중에서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 허가를 확인한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성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일단 보성이 녹차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또 의병 활동으로도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정유재란에서 의병을 창의한 축천덕 박광전 선생, 그리고 임진을 한 당시 의병장에서 은봉 안방준 선생, 그리고 한말의 머슴살이 의병자로 유명한 안규영 의병장 등을 발굴해서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안규영 의병장과 안방준 의병장 등은 이 안교육감과 같은 문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 좀 그
친일 인사의 동상이 이렇게 새로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다는 입장이면서 좀 당황스러움도 하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예. 불법 시설물이니 철거하고 이제 나무를 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문제되면 고향 마을로 흉상 옮기는 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또 사실 또 분분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요. 예, 문중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서너 명의 문중 관계자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자신은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보상인데 그래도 친일 행적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른 척한 하란 말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친일에 광주 대한 전남 지역에서 그 친일 잔재를 없애자는 그런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앞서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보성군이 시대를 역행한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금 영광군에서는 2000년부터 사용해온 이제 공식 로고가 우길 승천기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교체하기로 했고요. 아, 그래요? 예. 또 저희가 보통 북면, 남면, 서면, 동면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구분한 행정 지명도 일본식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제 화순에서는 이제 이거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광양에서도 공식 행사에서 부르던 시민의 노래가 친일 인사가 작곡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제 재창을 중지하고 있고요. 네. 예.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친일 잔재 조사 팀을 만들어서 지역 내 일제 잔재를 확인하고 이 잔재물 앞에는 단죄문을 설치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친일 잔재 청산하는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 보성군의 군청 앞에 이렇게 친일 인사의 동상이 철거됐다가 다시 세워졌다는 거 상당히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가 볼까요? 네, 그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영월입니다. 그 영월 하면은 이제 특히 한강의 본류인 남한강이 지나가는데요. 예. 영월을 지날 때는 이름이 동강입니다. 동강. 예. 그리고 또 단종이 유배되어서 이제 머물렀던 청령포는 영월 서쪽을 흐른다 그래서 서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물이 많아서 물의 고장 수양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영월이 그 군 모양을 보면은 길쭉하게 동서로 펼쳐져 있거든요. 예. 그 서쪽 끝에 가면은 이제 그 요선정 그리고 법흥사라는 곳이 있는데 어허. 그곳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선정이 있는 동네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예. 동네 이름이 바로 무릉입니다. 무릉도원에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요선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무릉리 마의 열의 좌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정표로서 이제 그래요? 요선정을 찾아가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무릉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 요선정 할 때 그 선도 혹시 뭐 신선 맞습니다. 아, 그래요? 신선이 그러니까 소유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자 이런 뜻이어서 정자 자체가 처음 시작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네. 지금 있는 이제 정자는 최근에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은 하지만 무릉리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 어떻게 특별한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마애불 그러면 이제 절벽에 도드라지게, 불상을 새겨 놓은 거를 이제 떠올리실 텐데 이 무릉리 마애불은 절벽이 아니라 우리가 산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큰 바위가 있잖아요. 사람 키만한 정도의 그 바위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쭉 그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굉장히 그런 입체감이 있겠어요. 입체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마의 불상 자체의 어떤 모습도 독특하고 또 조각 기법도 얼굴 부분은 좀 도드라지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발이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하게 해놔서 느낌에
딱 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떠나고 난 저녁쯤 되면은 네. 불상이 살짝 나와서 이 근처를 걸어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하게 정도예요. 하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불상입니다. 불상 네. 같은 느낌. 이런 거 만든 그 옛날 석공들 솜씨가 정말 대단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를 보면은 그 문화재 자체도 대단하지만 네. 이제 어느 순간 저 문화재에 손길을 닿게 했던 어떤 그 예술가의 느낌 이런 그러게요. 것들도 상상해 보는 것도 이제 답사를 다니는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 마애불 주변의 풍경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릉리 마이열의 좌상을 찾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불상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풍광도 대단히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수십 미터 절벽 아래 이제 이렇게 쭉 개울이 하나 흘러가는데 그 개울 이름이 바로 주천입니다. 근데 이제 주천 하면 이제 메인 스트림 뭐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영어를 썼나요, 제가? 술주자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강이 시작하는 곳에 술이 나오는 샘이 있었다고 해서 주천 또는 주천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샘이 지금으로 보면은 조금 고약한 느낌을 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양반이 가면은 청주, 그러니까 맑은 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민이 가면은 탁주, 막걸리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 신분 차별을 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는 평민이 좀 약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럴만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양반의 옷을 입고 네. 그 샘에 갔는데 여전히 이 탁주가 나오는 걸 나왔어요. 보고 야, 이 샘은 신분 차별을 하는구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전설을 들으면 어떤 분은 신분에 대한 얘기, 또 어떤 네. 분은 술 생각, 또 어떤 예.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어떤 동네 풍광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전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해석하는 재미가 있기 재밌네요.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천을 보시면 또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애주가들은 어떤 술이든 좋다. 술만 그렇죠. 나오면 된다. 이제 막 라고 이제 생각할 서로 수도 이제 있겠어요. 티격태격하는 아저씨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네. 이제 가서 보면 네가 가면 탁주가 나올 거고 내가 가면은 청주가 나올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리고 요선정과 함께 법풍사 얘기하셨잖아요. 네,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사자산 법풍사가 있는데요. 법풍사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정멸보궁 뭡니까? 정멸보궁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곳이어서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는 그런 곳.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통도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설악산 봉정암 이런 곳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멸보궁하고 다르게 이제 법풍사 안쪽에는 진신사리를 모셔놨다고 하는 이런 네. 널쩍한 그 어떻게 보면 무덤 같은 느낌을 드는 어떤 그 토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크다란 건물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요선정은 이제 그 주변에 바라보는 곳에 네. 수십 미터 절벽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법풍사 있는 곳의 주변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법풍사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사자선 법풍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절에 가게 되면 그 절이 이제 들어서 있는 산을 같이 이제 이루는 편인데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사자산이 말 그대로 사자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자라고 하면은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알려져서 불교 경전이라든지 또 불교 관련된 그림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절을 지을 때 스님이 와서 이제 사자를 타고 왔다. 그래갖고 네. 이제 사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원래 다른 이름도 있었어요, 그럼? 그 비슷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 그래서 4가지 재물이 있는 산 이렇게 뭡니까, 재물은? 얘기를 했는데요. 재물이 굉장합니다. 산삼, 그다음에 온나무, 그다음에 예. 이제 그 기근이 들 때는 이게 약이 된다고 하는데요. 흰 진흙,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꿀 어허. 이런 것들이 이 산에서 나서 예전에는 사제산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군요. 하니까 예. 사자산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산이 되고요. 사제산 그러면 몸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산이 되는 것 몸도 같습니다. 풍요롭고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네, 그럴까요? 법풍사는 이제 신라말 고려처의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파가 여기에서 또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징요대사 절 중에 부도 그러니까 이제 승탑하고요. 부도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풍사 하면은 그 신라 시대로 치면은 우리나라 어떤 불교의 시작을 가리키는 절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라 말 고려초로 하면은 또 여러 선종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로서도 의미를 갖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글쎄요, 뭐 이 종교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불교 문화를 둘러보는 차원에서 꼭 한번 들를 만한 곳이겠어요. 네, 그래서 법흥사는 영월의 또 서쪽 끝에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늘 좀 다른 절에 비해서 좀 한가롭고요. 아. 그다음에 절에 올라가는 길이 또 전나무가 많아서 요즘처럼 날이 선선한 가을날에 산책 삼아 또 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좋은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신선들이 이 논인다는 무릉도원, 그 부처님의 새긴 정멸보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산책하면서 힐링도 하지만 또 옛 조상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 그러게요. 네. 예. 그러면서 그런- 답사를 하면.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우내 먹기 위해서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두고 뭐라고 할까요? 김장이죠. 많은 분들 정답 보내오셨어요. 그 가운데 7867님 지난해 12월 초 완도 처가댁에서 500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아직도 김치냉장고에 가득하다고요. 올해는 12월 중순경 한 100포기 계획하고 있다고요. 4형제가 나눕니다. 재료는 생굴, 멸치젓, 새우젓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0643님 결혼하고 7년간 처가로 김장 도와드리러 가신다고요. 강화는 순무가 유명한데 이 순무 김치 할 때 밴댕이를 넣는데 아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정말 정답과 함께 사연 많이 보내오셨는데요. 8178-2878, 0643-7867 이렇게 네 분께 또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배웠다.